안녕하세요. 오늘은 2장 미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상에 아마 2장에 1절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절에 간단한 그림 정도 확인하고 변화율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율 그러면은 함수값에 대해 펜이 안 됐나요? 함수값 변화에 대한 그 x값 변화, 함수값 변화에 대한 이 변화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이 평균 변화율은 x가 이렇게 a에서 a 플러스 h만큼 h 변화량을 가졌을 때 그때 함수값 fa에서 fa 플러스 a 플러스 h까지 요만큼의 차이에 대한 그 b 그러면 일명 이거분의 요거.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점을 지나는 곡선에 지나는 점의 활선의 기울기로 분석을 하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그 두 점을 지나는 두 점에 지나는 직선 활선의 기울기를 의미했고요. 순간 변화율은 그 변화율 중에 x 변화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0으로 보냈을 때에 대한 극한값. 그거를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확인하면 아까처럼 x 변화량이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얘네들을 점점 변화량을 줄여서 이렇게 줄여오는 거죠. 이렇게 x 변화량을 서서히 줄였을 때 그 활선들이 변하면서 나중에 얘의 변화량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순간 접선이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 점 순간에서의 접선에 해당하는 그 기울기 값이다. 그거의 기울어짐 정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접선의 기울기가 나중에 이제 미분에서 쓰여서 기하학적으로 많이 쓰여서 그림 한번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넘어왔고요. 2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2절은 82페이지 교과서에 미분 계수. 그럼 아까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던 그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A라는 특정한 점에서 그런 변화율 값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때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고서 그 값을 미분 계수라고 하며 F'A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게 한 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변수 개념인 x점에서의 그 순간 변화율 값을 x에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f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이라고 하고 f'x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 점이 아니라 구간 내에 있는 각각의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2절에 82페이지에 있는 미분 계수의 기본 정의와 요거는 83페이지에 있는 어떤 도함수에 대한 기본 정의가 있고요. 요것도 그 구간에서의 84페이지에서의 정의 224를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요거 84페이지에 예제 3번.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가능한 구간을 구하라. 근데 사실은 얘를 거기 교과서 풀이에서는 일반적인 x변수에 대해서 미분 조금 전에 그 정의, 순간 변화율을, 즉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다 계산해서 식으로 제대로 정석으로 분석을 했다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매번 우리가 미분에 대한 공식으로 간단하게 푸는 문제들을 그렇게 다 풀기엔 좀 공대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좀 간단하게 쉽게 공식처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면 얘를 일단 저는 그림을 먼저 그려서 절대값 x 이렇게 이거 교과서 그림입니다. 2.21인데요. 절대값 x 그래프가 요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미분에 대한 그림을 먼저 보고 왔는데요. 미분은 뭐였냐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거면 요 x가 양의 구간인 어떤 1인 점에서 접선, 그럼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접선은 지금 같은 경우 이 x 자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x가 2일 때도 3일 때도 이 x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은 이 직선 자신이므로 그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m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x가 0보다 큰 양의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다 1, 즉 미분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미분값이 다 1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바로 확인하면 이렇게 돼요.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이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점에서의 접선은 이 직선 자신 마이너스 2부터 모든 점을 다 접선을 구했더니 얘는 직선이다 보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은 자기 자신 직선이다 보니까 그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값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미분값은 이미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그러면 이쪽은 1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여기 0, 서로 다른 기울기 마주치는 요 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아까 그림처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오기에는 굉장히 예민한 점이에요. 교점만 제가 분석 교과서 풀이에 있는 것처럼 그거만 클로즈업을 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면요. x가 0으로 오되 양의 0으로 왔을 때는 극한값이 1이고 x가 음의 0으로 오다 보면 여기 절대값에서 음의 0으로 오면 양수화 시켜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시키는 과정 중에 극한값이 마이너스 1로 오더란 얘기죠. 따라서 얘는 자극한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극한값은 일장의 극한의 넓은 의미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였죠. 그래서 0에서의 미분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0일 때 함수값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리는 그 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림을 갖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교과서 풀풀이처럼 전체 X에 대해서 식으로 정의로 제대로 풀 수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공대 학생들은 그렇게 푼다기보다 지금처럼 그림으로도 직관적으로 바로 풀어서 올 수도 있으며 지금 이제 뾰족한 요점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고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좌우극한까지 다 계산해서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런 뾰족한 점들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까지 조금 이따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에서도 역시 저는 이제 그래프를 좀 강조를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그냥 공식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하학적으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뜻으로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있는 이런 그래프라면 밑에 코사인과의 관계 0에서 접선의 기울기 실질적으로 구하면 얘 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분값이 0에서 0이 여기 잘못 말했네. 1이요. 1.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보니까 0일 때 값이 1이 되는 거죠. 여기 1. 여기 1이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일 때 수평 접선을 가져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보니까 코사인 여기에서도 값이 얼마를 갖는 거 아실 수 있냐면 함수값 0을 갖고요. 요 파일 때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코사인 값 파일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3 파일 때 0일 때 코사인 값 0. 저는 이제 이 대표적인 포인트 수평 접선 갖고 뭐 이렇게 여기 0인 점, x가 0인 점, 파이인 점 이런 포인트에 대한 결편 포인트에 대한 특징만 찾았지만 나머지 모든 포인트를 분석해 보니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서로 접선의 기울기 값으로 되더라. 그래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미분 관계를 그래프로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면 지금 사인 기준으로 갔다면 코사인 기준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코사인 기준에서 코사인이 지금 여기에서 핑크색 곡선이에요. 그러면 얘를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얘가 여기 블루색 이렇게. 그래서 이 핑크색이었던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블루로 올 때는 여기 x절편이 0이 되는, 여기 지금 접선의 기울기, x절편이라고 말 잘못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미분 쪽에서 값이 0이 되는 요 블루에서 0이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 그림에서 잘려졌지만 여기서도 x절편이라네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들이었거든요. 그 포인트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일 때 그 미분 값은 0으로 가는, 그래서 일명 파란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편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쪽 0에서부터 파이까지 핑크가 계속 감소해요. 즉 코사인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코사인이 감소한다는 것은 미분값은 음이 되기 때문에 0에서 파이까지 그 값이 음이 되는 이런 블루 상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사인 x처럼. 그 다음에 이쪽 파이에서 2파이까지 핑크, 즉 코사인 값은 계속 증가죠. 그럼 미분값이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 블루처럼 그 구간에서 파이에서 2파이까지 양의 값으로 나타나는 마이너스 사인 x처럼 양의 값으로 나타나는 상태. 그래서 기본 접선이 수평 접선을 갖는 것 기준으로 걔네들이 각각 절편들을 가지면서 미분으로는 절편을 갖는 거죠. 미분 입장에서 그 포인트에서. 그러면서 증가 감소에 따라 보가 양과 물론 오목성 골목성은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원래 함수와 한번 미분한 함수에 대한 그래프 관계를 따졌다면 나중에는 걔를 또 이계도 함수한 것까지의 그래프 관계를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계도 함수한 거는 처음 핑크였던 y에서 이계도 함수를 직접 간다기보다는 한 단계 거쳐서 한 번 미분한 블루 라인에서 다시 한번 얘 입장에서 미분한 접선의 기울기도 따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블루 라인에서 다시 접선의 기울기를 따지려면 역시 이번에 얘가 수평 접선을 갖는 걸 해야 되는데 혼돈될 수 있으니까 좀 다시 지우고 하면 이번에는 블루 라인에서 얘가 수평 접선을 갖는 데가 여기죠. 그럼 그때 얘가 y 미분, 다시 한번 미분한 2' 입장에서는 미분값이 0이니까 절편들이 뭐가 되냐면 0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블루가 증가하는 구간은 어디냐면 여기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구간인 이 구간에서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개의 미분값이 뭐가 되냐면 양이 되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즉 얘를 한 번 더 미분했지만 원래식 원조 함수에 비해서는 두 번 미분한 이계도 함수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양이 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루에서도 요만큼 부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일 때는 감소했거든요. 그럼 감소하면 이 함수의 미분값, 즉 지금 이게 미분값은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소해서 음을 나타내고요. 또 2분의 3파이에서 파이까지 여기에서도 블루 라인이 다시 감소해요. 그럼 감소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것이냐, 음이 돼서 그거에 이게 도함수인 노란색은 이렇게 의미값을 갖는다. 그래서 코사인 기준으로 이계도 함수까지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크게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우리가 너무 사인, 코사인 이게 꼭 그림으로 가지 않아도 미분을 너무 잘하는 거에 대해서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일반적인 함수 x제곱의 사인 x 우리 그래프 한번 공부해봤어요. 지난 1장에서 같이 공부해봤었죠. 여기에서 파란색 라인 x제곱에 대한 사인 x였어요. 얘를 한 번 미분한 거. 사실은 얘네들처럼 한 번이든 두 번 미분하든 식이 이와 같이 간단하지 않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의 사인 x도 힘든데 x제곱의 코사인 x에 x의 사인 x의 상수 2배를 해서 또 더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이 패턴 그래프도 배웠고 물론 얘 자체는 안 배웠지만 사인 패턴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도 유추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2배에다 더한다? 그래서 y 프라임 자체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런 때 아까처럼 어떤 간단한 패턴으로 이걸 리얼하게 정말 그림을 그려서 간다기보다 여기 있는 빨간색 곡선은 여기에서 수평 접선을 갖는 여기와 여기 수평 접선 갖는 요 포인트에서는 절편을 갖겠구나. 이렇게 절편을 갖겠구나. 미분한 함수들. 그러면서 파란색 여기 증가하는 부분 여기까지는 양을 갖겠고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값이 음이 되겠구나. 똑같이 이와 같이 분석해서 얘네들은 미분 관계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리 함수를 가지고 미분한 그래프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여기 x제곱 플러스 1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1이 아니라 아마 좀 상수 조절을 시켜서 그림을 일부러 서로 상호 관계를 이용해서 저는 이제 기본 패턴을 이해하라고 모든 상수를 1로 잡았지만요. 이쪽에서 얘가 높아지거나 이쪽이 얼마든지 숫자 조절, 상수 조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이런 빨간색 A 라인이라면 얘를 한 번 미분한 패턴이 여기에 있는 지금 노란색 패턴에 해당하는 노란색 그림이 될 텐데요.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이 상수배 조절해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를 떠나서 그림으로만 이 미분 관계를 확인한다면요. 수평접선을 갖는 여기 부분, x가 0인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미분값은 걔가 그 점에서 0으로 갈 것이고요. 0보다 큰 구간에서는 감소했으니까 미분값이 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0보다 작은 구간에 이쪽 구간에서는 증가했으니까 미분값은 양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지금 저가 보양 음만 따졌지만 얘 미분한 식으로 계산하면요. 요와 같은 패턴 즉 뭐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뭐 마이너스 x 유형 뭐 요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x제곱 플러스 1의 x 유형까지 그래프를 x뿐만 아니라 x 유형 그래프가 그때 어떤 유형이었냐면 요런 유형이었는데 그럼 마이너스 붙은 유형은 얘를 x축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걸 아실 수 있었죠. 이 그림까지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분모 차수가 제곱인 모양으로 가는 패턴이라 분모가 더 제곱으로 더 커지는 거죠. 모양은 거의 쉐이프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얘가 제곱이든 아니면 그 제곱이 아닌 1차든 이런 B 같은 노란색 유형에서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한 거가 파란색 C곡선 같은 타입이 되는데 얘가 0인 점에서 노란색 기준으로 봤을 때 즉 얘가 원조 그래프 유형이라면 여기 노란색이 한 번 미분한 거잖아요. 그럼 얘 기준으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그러듯이 수평 접선 즉 그 접선의 기울기가 즉 0인 거죠. 수평 접선을 갖는 거.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은 미분값이 그 점에서 0이 되는 포인트를 이렇게 내려가서 파란색에서 이와 같이 절편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얘가 계속 증가하니까 그 위에 도함수값 양을 갖고 여기에서 0까지 다시 뭐가 어떤 상태냐면 함수가 감소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작은 구간이지만 음이었고요. 여기는 다시 감소 구간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음이 되겠고요. 요 이후의 구간, 이쪽 구간에서는 함수 입장에서 증가 구간이니까 양을 갖는데 얘도 미분을 하면 이런 그래프 식으로 패턴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세 개의 식이 주어졌을 때 원래 그래프 y는 이 유형이면 걔를 미분한 그래프는 이거고 그걸 한 번 더 미분한 그래프는 이런 패턴이다라는 그래프 패턴을 또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너무 조금 복잡하다면 다시 쉬운 이론. 좀 여기 있는 제가 나름 C 유형이 지금 3차 다항식으로 모양으로 하나 그려놓은 건데 이와 같은 꼭 너무 초월함수가 아니라 다항함수 3차 곡선 하나 있을 때 x절편이 아니라 접선이 수평 접선을 가질 때 만약에 수평 접선을 가질 때 그때 미분값들이 이렇게 0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걔를 한번 미분한 값 0이 되는 게 이렇게 파란색 2차 곡선이며 이 수평 접선을 가졌던 요 두 점 사이의 함수 패턴이 계속 그 사이에는 특별하게 변하지 않고 감소해요. 감소하면 미분값이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수평 접선 지난 여기에서는 도함수,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니까 도함수의 보는 양으로 바뀌어서 그 구간에서는 양, 또 이쪽 수평 접선을 갖는 점, 작은 0에서는 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비포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양. 여기는 양. 이런 그래프를 갖는다 해서 원래 곡선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 3차 곡선에 대한 식은 모르더라도 곡선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패턴을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와 같은 2차 곡선 패턴을 다시 한번 더 미분한다면 그러면 접선이 수평인 요점일 때는 미분값이 0인 거니까 그 미분한 식에 대한 별표는 요점을 지날 거고요. 0을. 요 수평 접선을 갖는 걸 기준으로 이 오른쪽은 다 양이니까, 증가니까 얘를 미분한 거, 즉 지금 현재 원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미분이죠. 얘가 양이 될 것이고요. 이 수평 접선을 갖는 것 기준으로 왼쪽 부분 전체 구간에서 감소해요. 감소하다 보니까 미분값은 음이 돼서 그 함수를 미분한, 즉 원래 함수 기준으로 이게 미분값은 음이 되는 이런 2차 곡선의 미분 상태가 직선 모양을 나타내는 이런 상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가지고도 우리가 서로 어느 걸 미분해서 얘가 왔다. 그거에 대한 이계 미분까지 그래프를 어느 정도로 추측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2절의 연습 문제에서 지금 배운 어떤 접선의 기울기 얘기가 나와서 같이 한번 해보면요. 2절 11번 문제예요. 11번. 지금 페이지가 제가 정확하게 그게 86페이지네요. 86페이지 11번 문제에 보면 취함수 x의 3분의 2제곱에 대해서 0일 때 도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고 그러면 0이 아닐 때의 도함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단 x의 3분의 2제곱 이거 알고 있는 미분 공식으로 그냥 저는 바로 대입해서 썼어요. 이렇게 돼요. 단 분모가 0일 때 제외하고죠. 하다 보니까 분모의 0인식이 나타나다 보니까 0일 때 제하고는 얘가 돼요. 그래서 0이 아닐 때 이 미분값은 답이 얘가 되는데 그러면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0일 때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해보니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극한에서 좀 그래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상태로도 그래프를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얘 그래프를 분석하지 않고 요거 세제곱근으로 바꿔놓고 그냥 값으로 수치 계산으로 빼셔도 되는데요. 얘가 0으로 가니까 전체가 그냥 무한대라는 어떠한 산술적인 계산으로 가도 되고 앞에서 했던 이 그래프로 이해하셔도 되고 이쪽은 중요한 건 양의 0으로 가다 보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고요. 그러면 0일 때 자극한을 계산해 봤어요. 자극한도 중간 계산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아직은 여러분이 계산이 익숙하지 않을까 봐 산술 계산 쪽으로 뺐을 때 여기가 음의 0으로 가면 세제곱근도 얘가 음의 0으로 가니까 전체 결과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는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했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간다는 거냐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했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에서 쫓아오다 보니까 음의 값으로 오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에서 오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오는 상태가 돼서 우리 책에서는 아마 그 밑에 요점에서 수직 접선인지 보여라라고 했는데 일부 책에서는 이와 같이 플러스 무한대 쪽에서 접근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접근하는 건 수직 접선이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그림이 지금처럼 누가 봐도 이렇게 뾰족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분석을 수직 접선이라고 하지 않고 첨점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 뾰족한 점을 갖는다. 그런 뜻이죠. 뭐 뾰족점이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고 첨점이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지만 어쨌든 용어가 뾰족점이든 첨점이든 수직접선이 아니라고 분석을 하는 책이 있고요. 그럼 아까 3분의 1제곱 나왔으니까 3분의 2제곱하고 비교되게 앞에서 우리 그 그래프도 3분의 1제곱, 3분의 2제곱도 다 해봤으니 3분의 1제곱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3분의 1제곱도 미분을 해보고 거기에서 0일 때 또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클로즈업을 해봤는데요. 미분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계산 공식에 의하면 이 정도는 공식 아실 것 같아서 바로 계산 버전으로 뺐고요. 분모가 0이 되게 되는 이 불편한 존재하지 않는 이 점에서는 그럼 극한값이 어떻게 되느냐, 미분값이 어떻게 되느냐로 극한을 계산해 보니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0으로 가니까 답은 무한대인데요. 이 경우는 식으로 제가 너무 간단해서 안 썼는데요. 세제곱근 h제곱분의 1이 되다 보니까 얘가 양의 0으로 오든 음의 0으로 오든 다 똑같은 부호, 어느 쪽으로든 상관없이 0으로 가는 거라서 전체 결과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쪽 오른쪽에서 접근해도 접선의 기울기가 서서히 양의 0으로 오는 거고 음의 0으로 올 때도 이쪽 음의 0으로 올 때도 접선의 기울기가 서서히 양의 값으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양으로 똑같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쪽 양으로. 그래서 똑같이 둘 다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커질 때를 수직 접선을 갖는다. 이렇게. 물론 같은 방향으로 얘도 양, 얘도 양. 그럼 양일 때 플러스 무한대만 가질 때만 수직 접선이냐? 그렇진 않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면 똑같이 수직 접선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제가 아까 앞 페이지에서 했던 이 3분의 2제곱은 지난번에 우리가 x의 3분의 1제곱과 3분의 2제곱 같이 비교하면서 그래프를 했는데 그래프는 알았고 뭐 그때는 관점이요. 정의역이다 혹은 극한이다 연속이다 아니다. 즉 연속성과 극한에 대해서 했다면 지금 이제 미분 관점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미분이 존재하느냐? 결론 0일 때 얘는 미분이 존재하지 않고요. 얘는 미분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수직 접선을 갖고 얘는 수직 접선을 갖지 않는다. 뾰족점을 갖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두 개를 비교한다면.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그 수직 접선 정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선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거나 양의 무한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수직 접선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수직 접선 중에서 여기 같은 경우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 기울기를 쭉 따라오면 기울기가 양의 방향으로 무한대가 돼요.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온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이쪽에서 반대로 얘기했네요. 이쪽이 음이었네요. 이쪽이 마이너스 무한대네요.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기울기가 서서히 커지면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제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음에서 서서히 커지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 서로 다른 값으로 같은 직선으로 오긴 오지만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점으로 올 때는 수직 접선을 갖는다기보다는 보통 첨점, 뾰족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점일 때 아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평가가 됐거든요. 그럼 미분 불가능일 때 이 그래프 특징, 평점 말고 뭐가 있을까? 뾰족점 말고 뭐가 있을까? 이제 몇 개의 특징을 지금 이렇게 꺾인 점. 그래서 꺾여져 있는 이런 점일 때 얘는 아예 하나로 모아지지도 않죠. 꺾인 점, 불편하게 이렇게 딱 꺾인 점. 이런 점일 때는 미분 불가능, 첨점일 때 또 아까 수직 접선을 갖는 때는 얼핏 보면 가로가 아니라 수직으로 접선은 같지만 중요한 건 미분값이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분값은 존재하는 건 아니죠. 플러스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뿐이지 미분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연속인 점들 이렇게 한 점 구멍이 뚫렸거나 아니면 뚝 끊겼거나 이러면 불연속이라는 거죠. 불연속인 점에서는 참 미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 대표적인 예들에 대한 그래프 특징을 분석해 보니 거꾸로 미분 가능한 경우는 이런 불연속이거나 아니면 수직 접선을 갖거나 아까처럼 이렇게 뾰족하거나 아니면 꺾이면 미분 불가능이니까 그게 아닐 때가 미분 가능일 때의 그래프라서 미분 가능일 때는 보편적으로 그래프의 특징이 매끄럽다. 즉 스무스하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게 스무스하면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저희가 특징으로 본 어떤 미분의 특징 을 한번 공부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86페이지에 2절 연습 문제를 또 한번 가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0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여라. 이 함수 자주 나왔었죠. 우리가 1장에서 이 패턴 시리즈로 X 1차, 2차 제가 예전 책에서는 이거 3차, 4차까지 본 것 같은데 뭐 굳이 3차, 4차는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2차로 끊었는데 여기서도 2차로 나왔네요. 얘가 0이 아닐 때는 이 함수로 사실은 이건 0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0에서 불연속인데 0일 때 함수값을 줬어요. 0이라고. 이 0이라고 함수값 준 거는 앞에서 공부했지만 얘 극한값이 얼마였어요? 0이었어요. 그래서 0일 때의 극한값인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에 사인 x분의 1에 대한 극한값이 그때 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값을 그 0 자신에서의 함수값으로 잡아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극한값이 0에서의 함수값이 되니까 연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함수 정의상에서 0이 빠지지만 그 불연속점인 그 함수값을 이 극한값인 0으로 주면 연속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일명 연속화를 시켜준 거죠. 불연속점이 있는 걸 연속화를 시켜준 다음 그 연속화를 시켰을 때 0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0에서 0점만 확인하면 되니까 0에서 이 미분 정의를 이렇게 쭉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요? 이렇게 0. 0에서 이 미분값 0이 존재하네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걔가 너무 그 조그만한 점이라 이 0 빠지는 점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0에서 함수값이 없는 거지만 극한값이 1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0에 빠지는 점을 0이라는 함수값으로 다시 이렇게 잡아줬을 때는 그 점에서의 미분값은 존재한다. 0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제곱을 해봤으니까 x 차수를 조금 맞춰서 x 버전도 한번 하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얘도 똑같이 0일 때 함수값 없어요. 그래서 불연속인데 얘 극한값도 똑같이 얘의 극한값도 어디로 갔어요? 0으로 갔어요. 물론 x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0일 때의 극한값인 얘를 불연속인 0에서의 함수값으로 정해졌어요. 일명 연속화를 시켜줬죠. 그랬을 때 그 불연속이었던 점을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연속화를 시켜주면 그럼 그 점에서 미분은 가능하냐?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고점에 대한 이게 0인 점, 일반적인 x가 아니라 0인 점에서 이 미분값을 해보니까 이 경우는 수정값을 받지 않고 진동 발산을 하더라. 즉 다 연속화를 시켜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그렇더라. 그래서 얘는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던 요 패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 그 앞에 1장에서는 얘네들의 극한들을 공부했어요. 당연히 얘네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다 극한값이 0이었었죠. 얘는 진동만 했어요. 극한값 안 존재했습니다. 아주 촘촘한 진동을 했었던 거죠. 이제 진동의 주기가 너무 촘촘할 뿐이지 수렴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0에서의 함수값은 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명 불연속이었죠. 그래서 지금 연속화를 시켜줬어요. 얘일 때는 그 극한값인 얘로. 얘도 0일 때의 극한값인 얘로 연속화를 시켜주고요. 얘는 어차피 진동이라 연속화가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0에서 이렇게 연속화를 시켜줬을 때 미분이 가능한지, 그럼 얘는 연속화되면 미분은 고점에서 가능하냐 확인했더니 2차일 때는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그 점에서 미분값이 0인데 1차일 때는 미분이 그래도 연속화 시켜줘도 안 되고 얘는 어차피 그 점에서 불연속이었으니까 미분해서 얘는 불가능한 거죠. 아까 불연속일 때도 미분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특징. 그래서 뭐 예전엔 3차, 4차까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거와 비슷한 어떤 원리를 여러분이 3차나 4차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3절까지 들어가면 3절 지금 교과서 87페이지부터 제가 89페이지에 있는 공식만 간단하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네모 박스만 캡처를, 그러니까 스캔을 해서 올렸는데요. 여러분이 이 공식은 다 알죠?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이다. x n제곱을 미분하면 그다음에 상수배를 했을 때 합에 대한 그 미분 공식이라든지 차에 대한 곱에 대한 나누기에 대한 미분 공식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여기 89페이지에 있는 공식만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스캔을 해서 떴고요. 90페이지에 있는 예제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함수 가라. 이거 나누기를 여러분 굉장히 잘하는 미분이죠. 그럼 예제 5번에 x n제곱에 대한 앞에서 자연수라고 했던 이 공식이 여기서 뭐까지 의미정수까지 성립하는 걸 보이라고 교과서에서 증명은 돼 있으나 제가 생략해서 안 썼어요. 결과 공식 다 알고 있어서 제가 증명을 생략했는데요. 그러면 이 공식이 음에서도 된다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식은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3x-1에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놓고 곱의 미분법을 마이너스 1제곱에서도 이걸 쓸 수 있으니까 곱의 미분법으로 적용해서 푸셔도 되고요. 사실은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으로 풀었을 때가 이거보다 더 빠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서 뭐 특히 2학기 때 굉장히 분수식의 복잡한 미분들을 할 때는 이렇게 분수 미분을 하는 것보다 가끔은 의외로 이와 같이 마이너스 1제곱으로 고쳐서 미분할 때 계산이 조금 간단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는 또 다른 어떤 계산법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예제 4번을 끌고 왔고요. 앞에 있는 예제 1번부터 3번은 공식 다 아시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셀프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음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음수로 줬을 때만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얘처럼 첫 번째 거도 x의 마이너스 1제곱, 두 번째 거는 x의 마이너스 3제곱, 세 번째 항 같은 경우는 5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해서 하면 마치 우리가 x의 n차 미분 공식에 쉽게 계산해서 나올 수 있다 해서 이 공식을 다양하게 여기에다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라는 관점에서 이 예제는 올렸고요. 그러면 아까 이 공식이 앞에서 자연수, 지금 음의정수라는 건 정수가 다 되는데
정수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은 조금 더 얘보다 수체계가 넓은 유리수에서도 이 공식을, 물론 지금 증명은 안 했지만 뒤에 있는 결과를 미리 이제 끌고 오면요. 유리수와 심지어 더 큰 실수 범위 안에서 이 공식은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공식 설명 나왔을 때 제가 유리수 버전까지 한번 얘를 올렸는데요. 그러면 x 루트 x 자주 봐요. 얘를 곱하기처럼 보시는 게 아니라 x의 몇 제곱으로 보면 2분의 3제곱으로 보면 미분이 굉장히 이렇게 간단해질 수 있는 거죠. 얘 또한 x의 몇 제곱이요? 4분의 3제곱에 아까 공식에 유리수로 확장해서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4분의 1제곱 또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x n제곱의 공식의 n을 제가 지금 의미정수까지로 제한된 걸 미리 공식 증명은 안 했지만 결과로 유리수에 된다 해서 유리수에 자주 나오는 버전까지 한번 예제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실수 버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x의 파이제곱. 이게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파이 곱하기 x의 파이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수에서까지 다 적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92페이지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고개도함수 내용인데요. 고개도함수는 우리가 한번 미분한 걸 다시 한번 미분한 거 우리가 이계도함수라 하면 기호는 이와 같이 다양하게 2' y에다 2'을 쓰기도 하고 f에다도 2' 혹은 우리가 이렇게 dx, dy 기호로 쓸 때 아니면 가끔 줄여서 대문자 B로 미분 방정식에서 쓸 때 기제곱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다 보면 이 2번 미분한 게 아니라 그 이상 3번, 4번 여러 번 미분한 거를 다 해서 n번 미분한 거를 n개 도함수, 그래서 한 번 이상 미분한 거를 우리는 고개도함수라 하며 n번 미분했을 때 서너 번까지야 프라임을 쓰지만 그 이상 점 찍는 건 힘들어서 보통 위에다 이렇게 슈퍼n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고개도함수에 대한 수학적 기호까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미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수학에서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치는 것보다 이제 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주로 활용되는 게 어떤 위치 함수를 SP로 주어졌을 때 속도는 그 위치 S를 미분한 거다.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것으로서 원래 S 입장에서 봤으면 한 번 미분한 거를 또 한 번 미분한 이계도함수의 관계다. 이런 우리는 이제 수학에서는 단순 어떤 정의로 계산으로 가지만 그 계산이 물리적인 어떤 그 학문에서는 속도와 가속도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96페이지 연쇄법칙 들어가겠습니다. 연쇄법칙이요. 연쇄법칙은 이제 어디에다 쓰는 거냐면 두 함수가 이렇게 합성이 돼 있어서 내 수준의 이거 함수 구조가 너무 복잡한데 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복잡하다 했을 때 나는 요 첫 번째 단계 얘를 좀 얘만 단순하다면 얘가 그냥 x라면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x로 잡으면 좋지만 기존에 x 변수가 있으니까 혼돈하지 않게 또 다른 변수 u로 잡고 그러다 보면 f 함수는 내가 요만큼을 u로 잡았으니 fu라고 표현해서 원래 복잡했던 한 덩어리를 단순한 두 개의 식으로 분리를 해서 원래 함수 y를 원래 변수 x로 미분하는 거는 이 구조 바꾼 y를 현재 표현된 u 변수로 미분을 하고 그 미분 원래는 x 변수로 미분해야 되지만 u로 했으니까 그 u를 원래 변수 x로 미분해서 곱하면 얘와 같아진다. 그래서 마치 고등학교 때 얘네가 마치 약분이라도 되듯이 이렇게 배웠는데 절대 저와 같이 약분으로 쓰면 안 되죠. 쟤는 거기에서 각각이 이렇게 u를 x로 얘도 y를
u로 미분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그게 마치 두 개를 곱하면 얘와 같다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연쇄 법칙, 연쇄적으로 미분해서 하나의 결과 전체 복잡한 함수에 대한 미분을 이렇게 연쇄적으로 미분해서 곱하면 된다는 그런 공식이죠. 그래서 이 연쇄 법칙 지금 교과서 96페이지에 요 기호를 조금 제가 여러분이 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금 표현을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있는 역함수의 미분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건 기본 원리로 좀 아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공식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번 이해만 해놓는 거지 이런 걸 공식으로 외우지 않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그리고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전에 배웠던 구조에 의하면 나는 얘가 복잡해 라고 한다면 이 복잡한 거를 단순한 지금처럼 얘가 간단한 u의 n제곱이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얘를 단순한 u로 잡으면 원래 함수는 그 단순한 변수 u로 치환한 u에 의한 n제곱으로 이렇게 하나의 복잡한 덩어리가 단순한 두 개의 함수로 분해가 될 수 있고 그 공식에 의하면 y를 u 변수로 미분 그리고서 그 u를 다시 x 변수로 미분해서 곱하면 그래서 마무리는 그 u 자리를 원래 무슨 변수 x 변수로 마무리를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x의 n제곱에 대한 몇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해서 이해용 설명이지 이거는 앞에 있는 연쇄법칙 기본 구조처럼 외우실 만한 공식은 아니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쇄 법칙이 꼭 공식이 이제 두 개의 버전으로 나오다 보니까 두 개일 때만 되는 거를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복잡한 정도가 꼭 두 개가 복잡한 게 아니라 내 수준에는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합성이 돼 있을 때 이 버전이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요. 얘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제가 표현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복잡한 거 요거 하나 요거만 어떻게 V로 잡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그래도 복잡한데 그러면 GV를 또 하나 다시 그 다음 단계를 U로 잡아주어서 원래 함수를 최대한 마무리 U로 표현은 했지만 그 U도 다시 복잡해서 V로 이렇게 즉 복잡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세 개로 단순한 함수로 분리를 했을 때 이 원래 y 함수에 대한 x 미분은 현재 y를 무슨 변수로 바꿔놨으니까 u 변수로 표현해놨고 그 구조에서 미분할 수 있는 건 u로 미분을 하고 그 u를 v로 표현된 v로 미분을 해주고 그 v가 다시 x로 표현됐으면 얘를 v를 x로 미분해서 곱하면 마치 이렇게 서로 지워지기라도 하듯이 y를 x로 미분한 것과 같아진다는 절대 미분은 약분은 아니라 미분 기호가 이렇게 되는 거지만 계산 결과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y를 x로 미분할 때 연쇄적으로 이렇게 미분해서 곱해주면 된다가 3개짜리 구조일 때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2개짜리에서 3개짜리 하나 더 늘어난 거를 했다면 복잡한 정도가 많아질수록 3개, 4개 그 이상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합성 구조를 잡아서. 그래서 그 연쇄 법칙의 반복적인 경우에 대한 예를 구조를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러면 그 예가 교과서 예제 4번 하나가 있어요. 이 함수 미분이 현재 힘들어. 그래서 첫 번째 제일 힘들다고 x제곱 플러스 1 이걸부터 h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세제곱을 v로 잡았고요. u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u분의 1을 y로 잡아서 아까 3개짜리 구조에 대한 미분으로 첫 번째 이 y를 u로 미분했어요. 그래서 u분의 1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u제곱분의 1. 그 u에 대한 식, 즉 v세제곱을 v로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V라고 잡은 첫 번째 식 얘를 갖다가 X로 미분하고요. 그래서 각각
단순한 구조 3개로 분리한 얘네들을 주어진 변수로 미분하고 끝내면 안 되고 여기 있는 v나 u를 다 원래 x 변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u 같은 경우 v로 바꾸면 v의 세제곱이라 v 6제곱인데 v도 다시 뭐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x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v를 x로 바꿔서 첫 번째 여기에서는 u를 v로 바꾸는 작업, 그 v를 다시 x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서 마무리로 식을 정리한 이런 문제예요. 이제 이 문제를 3개짜리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풀었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개짜리가 아니라 풀이 또 다른 방법은 처음부터 얘를 마이너스 3제곱으로 보면요. 이만큼을 처음 나 복잡해 하고 u로 잡되 두 번째 함수는 y는 u 세제곱으로 잡는 게 아니라 u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처음부터 잡으면 2개짜리 연쇄 법칙으로 적용해서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굳이 풀었느냐면 이 교과서 문제 의도는 3개짜리 구조에 적용하라고 풀었지만 같은 문제지만 지금처럼 누군가는 설정할 때 u나 v를 얼마든지 다르게 그것도 2개냐 3개냐 자기 보이는 어떤 눈높이나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치환하는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답을 쓸 때 뭘로 치환했는지를 안 써놓거나 써놓고서 얘를 마무리를 원래 X변수로 한산을 안 해놓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UV를 해놓으면 답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치환할 때 내 기준의 U는 뭐며 사람마다 U나 V 잡은 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특히 연쇄 법칙을 쓸 때는 나는 지금 머릿속에 뭐 U를 뭘로 잡고 암산했어. 이런 거 안 되고요. 나는 여기서 U를, Y를 뭘로 잡았다를 명확하게 쓰고 마무리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머, 여기선 당연히 이거밖에 없잖아요. 가끔 학생들 이렇게 시험 채점하고 나면 또 우기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치환을 할 때는 치환한 조건식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시험 보기 전에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쇄법칙 예가 조금 몇 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예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학기 초에 이제 삼각함수나 지수함수는 좀 했는데 LN은 별로 좀 하지 않은 것 같아서 LN 쪽 예제를 제가 로그함수 쪽 예를 좀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의 미분 제 눈높이는 이렇게 바로 암산으로 계산할 수준이 아니니까 첫 번째 얘가 지금 간단한 lnx였으면 싶은 이 부분을 뭔가 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분을 x가 아닌 u 변수로 치환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요만큼이 u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u로 잡기로 했으니까 원래 함수 y는 lnu 그래서 2개의 식으로 바꿔놨고요. 2개의 식으로 바꾸고 나서 그 연쇄 법칙에 의하면 현재 변수 u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y를 얘를 u에 대해서 미분하면 u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 그 u를 원래 x 변수로 미분하면 x분의 1 그렇지만 답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u를 원래 변수 x 변수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가 되겠죠. 그럼 얘가 3개짜리 버전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3개짜리 버전. 이 식이 너무 복잡한데 그럼 첫 번째 요 단계의 식 하나 간단하게 잡아봤어요. 근데 그걸 잡아도 여전히 복잡한 구조예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잡은 얘를 V로 잡았다 하더라도 LNV도 요만큼도 복잡해요. 그래서 그 LNV를 다시 U로 그래서 이만큼을 U로 잡은 거죠. 그래서 U로 잡아서 ln U를 Y로 잡은 거죠. 그만큼은 U로 잡고 그래서 하나의 복잡한 함수를 3개의 단순한 함수로 바꿨고요. 치환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Y를 X로 미분해야 되는데 현재 Y 변수는 무슨 변수로 되어 있어요? U 변수. 그러면 주어진 그 U 변수로 미분을 하고 그러면 그 U식을 찾아서
무슨 변수로 표현됐나 봤더니 v 변수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그 변수 v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v식을 다시 찾아보니까 원래 미분하려고 했던 x 변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x 변수로 미분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기본 논리는 계산이 이렇지만 여기 있는 u나 v를 원래 x 변수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물론 아까 교과서에는 아주 정석에 맞춰서 단계별로 바꿨지만 지금 바로 보이시면 한꺼번에 계산하셔서 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도 합성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sin x와 sin x가 합성되는 경우,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이 합성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난번 앞에서는 요거 극한까지 계산해 봤었죠? 3개짜리 이렇게 합성되는 경우 미분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극한 관점이었다면 미분 관점에서 그럼 나는 요만큼이 좀 내 눈에는 너무 거슬리게 복잡하다. 그럼 요만큼을 유로 치환을 하면 얘가 유로 치환하면서 원래식은 좀 단순한 사인 유로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y가 x로 미분하고 싶지만 내가 구조를 마음대로 u로 바꿨어요. u식으로 표현된 u로 미분을 해서 그냥 코사인 u. 그렇지만 u로 끝나면 안 되고 그 u를 원래 미분할 변수 x 변수로 미분을 할 수 있어서 미분하면 코사인 x. 이렇게 미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u 자리는 원래 무슨 변수 x 변수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사인이 합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사인 코사인이 합성됐을 때 당연히 얘를 또 u로 잡아주면 그러면 y는 사인 u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단순한 구조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 y를 원래 x 변수가 아니라 u 변수로 표현됐으니까 u로 미분을 하고 똑같고요. 시작은. 그 다음에 그 u를 원래 미분하려고 했던 x 변수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사인 x. 그러고서 이 u 자리를 원래 변수 x 변수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답은 x 변수로 대입을 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개짜리가 아니라 삼각함수가 3개 합성됐을 때 우리 특히 이 의식 같은 경우 앞에서 극한으로 계산해 봤던 거죠. 이번에는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면 지금 얘는 2개 정도로 어떤 연쇄 법칙을 묶어서는 식이 안 풀어질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요만큼을 v로 그런데 이 코사인 v도 복잡하면 그 식을 u로 그래서 사인 u를 y로 해서 3개의 구조로 분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y를 바로 x로 미분을 할 수 없고 현재 표현된 u로 미분을 해서 코사인 u로 그런 다음 그 u를 또 미분하려고 봤더니 아직 x 변수가 아니네요. x로 미분하고 싶은데 그럼 표현된 v 변수로 미분 그래서 얘를 v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v 그런 다음 그 v를 마지막 x 변수로 미분할 수 있나 봤더니 x 변수로 미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했다는 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v 자리에 탄젠트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u 자리에는 x로 막바로 못 들어와서 여기에 코사인 v에 또 그 v에 탄젠트 x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정리까지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성함수 3개 구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어요. 그래서 합성함수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나오는데도 아직 삼각함수로 우리가 교과서 본문 과정상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걸 다루지 않다 보니까 조금 너무 쉬운 문제들만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여러분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나 뭐 지수로그 미분은 배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미리 끌고 와서 조금은 실전에 가까운 그런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을 같이 해봤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4절에 그 연습 문제, 100페이지 연습 문제 4번을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요. F0일 때 함수값이 0이고 그다음에 F 프라임 0의 값이 2라고 했을 때 이런 함수를 0에서의 도함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함수식도 안 주고 이 값 두 개 초기값 0일 때 0이고 그다음에 0에서의 미분값 2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합성 4개나 한 걸 어떻게 그것도 도함수를 구하지? 식도 안 줬는데 왜 우리는 어떤 4개짜리 구조에 대한 합성 미분을 사실은 합성을 앞에서 아까 이제 기본 구조 잡는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썼지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2개 합성만 해도 그렇게 복잡하게 잘 안 쓰죠? 예, 줄여서 F' GX에 그다음에 우리가 G'X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여러분 계산용 버전으로 이렇게 쓰듯이 3개짜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버전으로 쓰듯이 그거를 4개짜리 버전에서는 그럼 제일 밖에 있는 함수 미분 안에는 그대로 유지. 그거에 그 안에 두 번째 F 프라임을 또 미분해. 요거를 요만큼을 미분해야 돼요. 근데 걔 미분하려고 하니까 얘가 다시 또 복잡한 구조니까 걔 미분하는데 그 안에 걸 또 미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요 안에 걸 미분하려고 보니까 얘도 구조가 복잡하죠. 그래서 얘 밖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그대로 놔두고 또다시 얘를 미분한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y는 f의 gx다. 얘를 지금 미분을 dx, du 구조로 했던 즉 여기에서 좀 잡으니까요. 이쪽으로 뺄게요. dx를 우리가 u로 잡고 y를 fu로 잡아서 우리가 dy, du 그 다음에 du, dx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요거고 얘가 이거였었죠. 물론 이거를 마지막 원래 x 변수로 환원시킨 거. 그래서 우리 이쪽으로 줄여서 쓰듯이 그러면 3개짜리, 4개짜리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0일 때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f0이 0이니까 또 얘가 0이고 또다시 f0이 0이니까 얘가 0이고 다시 또 0일 때의 함수값은 0이니까 얘가 0.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0. 그 다음에 얘도 0이니까 또 F0은 또다시 0. 다 0이 되는 거죠. F' 0의 4제곱에서 2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 합성함수의 미분 공식을 현란하게 이렇게 막 줄여서 쓰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조 잡아서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조금 2학기 때 특히 벡터 함수라든지 함수 구조들이 복잡해질 때 다변수 함수라든지 그럴 때는 이 기호만 가지고 요거를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어떤 논리 구조를 잡아준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현재 1학기 때 범위에서는 꼭 이렇게 풀지 않고 이런 프라임 기호를 써서 여러분이 합성함수를 미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수함수의 어떤 기하학적인 이해를 한번 가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역함수의 미분이 제가 페이지를 좀 설명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한 장 페이지를 넘어갔네요. 역도함수는요, 즉 역함수의 도함수인데요. 역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지금 나온 건데요. 이거는 역함수가 2개가 서로 항등함수가 될 때가 역함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미분, 요 기호로 놓고 증명하려니까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 역기능을 했던 걸 좀 단순한 함수 G로 여기서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역함수라는 건 꼭 이 인버스 기호가 아니라 2개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게 역함수니까 이런 조건이 되는 G함수로 바꿔서 그래서 G에 대한 미분을 계산 식을 찾은 거죠. 그러면 2개가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고요. 이 미분, 좌변 미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성함수 미분 여러분 프라임 버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항등함수라고는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 x로 빠지니까 좌우 미분을 이쪽도 미분 같은 식에서 이쪽을 미분해도 등식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A, B식에 똑같이 미분해서 얘는 X를 미분하면 1. 그중에 목표는 G'X 찾기였어요. 그럼 G'X는 요 우변에 있는 요만큼을 나눠준 얘가 된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직은 여러분이 요 기호로 이 공식을 외우기엔 조금 낯설을 것 같아서 저는 원래 이 기호로 다시 환산해서 기호로 표현을 한번 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G'이라는 건 F함수의 역함수였으므로 역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GX가 아니라 F 역함수의 값이 여기에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원래 이 대신에 역함수 기호, 인버스 기호로 풀어놨다고 했을 때 더 이해가 되거나 간단하지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의미가 여기서 이제 F 인버스인 역이라는 기호에 거기에 확인해주고 싶었던 건 우리는 분명히 X 포인트에서의 역함수 미분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쪽 식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 F의 미분의 크게 보면 역수예요. 근데 F 미분의 역수지만 어느 포인트냐면 X 포인트가 아니라 F역의 X예요. F역의 X. 그럼 F역의 X라고 하는 것은 이 X와 이 X의 역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식이 뭘까? 굉장히 뭔가 구조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외워야 되나 싶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포인트, 일반 변수 X로 이해하면 조금 힘들면요. 어떤 구체적인 한 점 A 포인트를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특정한 A라는 점에서 역함수의 도함수 값은 원래 F함수, 이거 F함수의 미분의 역수인데요. 어느 점이냐면 A일 때 여기는 A가 아니라 A의 역함수 값을 대입했을 때의 그 F의 미분 값의 역수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냐면 F역의 값이 뭔가 찾아야 되죠. 역의 A일 때 F역의 값 K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FA일 때 역의 값을 K를 찾기 위해서 정말 그 주어진 F함수의 얘의 역함수를 찾는 게 역함수를 찾는 게 아니고요. 얘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K는 역과 원래 함수의 관계에 의해서 F함수 값이 A가 되는 K를 찾아요. F의 역함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F함수 값이 A 값이 되는 그런 K를 찾으면 결국은 요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때 K에 대한 도함수 미분값의 역수로 계산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즉, 이 공식, 마지막 이 공식의 뜻은 여기의 결론은 우리가 어떤 함수의 역함수의 미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이 공식 왜 이렇게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느끼는 이 공식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역함수를 구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걔를 미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역함수 구한 다음 미분한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수준도 있지만 역함수를 거의 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식도 있고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가지 않고 직접 역함수를 구할 수 있던 이쪽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 역함수의 미분을 구하겠다는 그런 공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관점에서 다시 봤을 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직접 역함수의 미분을 구한다? 그럼 일반 변수는 좀 혼돈될 수 있으니까 다시 일정 포인트로 갔을 때 A 포인트에서의 미분값은 원래 함수 F의 미분의 역수예요. 지금 아직까지 역함수 안 나왔어요. 물어본 건 역함수의 미분이었지만 그 역함수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A일 때 A점이 아니라 A역에 대한 A점을 집어넣어야 돼서 A일 때 역함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하는 그 부분을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값 K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역함수를 계산하지 않고
f 함수 값이 a가 되는 k를 찾아서 대입한 다음에 그거의 역수를 계산한다. 이런 공식인 거죠.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역함수는 구하지 않고 원래 f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구하고 싶은 일단 A 포인트의 함수값을 갖는 K를 찾고 F 함수의 미분을 찾아서 그 값에 K를 대입한 역수를 계산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좀 공식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그림에서 그래서 이제 그 식으로 보였던 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한다면 f 함수가 어떤 a, b라는 점이 있으면 k 역함수는 기하학적인 특징으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된 이런 곡선 그래프가 되죠. 그러면 걔는 a, b였던 게 b, a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b, 즉 역함수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를 이쪽 식을 구하고 싶지 않아요. 이쪽에서 찾으려면 이 점이 오기 이전, 즉 b, a로 오기 이전은 a, b였고 그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f'(a) 이때의 기울기가 뭔가 있다면 뭐 그걸 m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기울기와 여기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또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것이니까 이쪽 기울기는 저거의 역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B점에서의 그 역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데 B일 때를 구하는 게 아니라 B라는 함수값을 가졌던 A를 찾아서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역수를 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 식으로 보이지 않고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x제곱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제곱함수의 역함수에서의 도함수인데 4일 때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x제곱의 역함수, 우리 사실은 이거 식으로 해도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역함수의 x가 4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지금 기하학적으로 분석을 해주면 얘는 y는 x라는 직선에서 대칭 이동한 원래 함수 얘를 함수값 4를 갖는 x이죠. 지금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 미분이 2x니까 그 점에서 미분값 기울기가 4죠? 그럼 그때의 기울기가 내가 구하고 싶은 이쪽 역함수에서 4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서로 무슨 관계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 즉 서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니까 이 기울기가 4면 얘는 4분의 1이다. 그거의 역수다. 역수 관계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수함수에 대한 그 접선의 기울기는 이전에 원래 함수의 4일 때 함수값을 갖는 요 점에서 그 짝꿍에 배치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다시 역수로 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접속이 자꾸 끊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라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의 6일 때의 미분 계수. 그럼 그림으로 먼저 분석을 하면 이 원래 함수가 이거예요. 근데 역함수식 안 찾아놨어요. 그리고서 역함수 6인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함수, 역함수로 가기 이전에 원래 함수값 얘가 6일 때의 x를 찾는 거죠. 얘가 6일 때의 x를 찾으니까 2인 거예요. 그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값은 얘 미분이 그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네요. 3x제곱이니까
거기에 x에다 2를 대입해서 기울기가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의 역수. 그래서 12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다는 이런 계산으로 여기서 역함수 심지어 계산도 안 했는데 걔 그래프 분석부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역함수가 아닌 원래 함수에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점 하나에 대해서 계산했다면 얘 같은 경우 직선이다 보니까 2x 플러스 1에 있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가 다 2분의 1이고 걔 역함수는 당연히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2인 그런 직선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뭐 식으로 가도 되지만 그림으로 쉽게 설명되는 역수 관계라는 거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사인 x 얘는 이제 굉장히 미분 쪽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일단 얘 0일 때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여러 개 연결돼 있어서 이거는 오늘 제가 사실은 이거하고 차하고 또 얘의 역함수 관계하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단순 접선도 그렇지만 상호 관계가 다음에 탁까지 좀 연결되는 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짧게 서둘러서 설명해서 될 만한 것 같진 않아서요.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